자, 원래 오늘, 우리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4시 이벤트 할 때, 이명교 박사님께서, 또, 아나운서를 해주셨죠. 그래서, 원래 줌 미팅은, 우리 이 박사님께서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일정이 뭔가 안 맞아서, 이 박사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 8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다음 주부터 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반갑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전에 했던 거 반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진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준비된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8시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녁 강의는 그동안에 줌 강의를 많이 했지만 처음인데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메타F 그룹이죠.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가는 기업.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의 꿈이 이 메타F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뭔가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우리에게 닥친 행사, 과제는 이 송년의 날, 이 행사를 회사는 어떻게 잘 치러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송년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또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지사별로 티켓도 판매하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멋진 송년회 밤이 되면서 3년 동안의 우리 메타페스트의 그 긴 여정을 한번 일단락 지으면서 축제의 날이 되는 그런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 자, 4차 산업 광풍의 시대죠. 광풍의 시대. 오늘의 서두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4차 산업 시대, 이 광풍의 시대에 어떤 시대죠?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체인지, 변화하는 시대다. 자, 이 체인지라는 변화의 시대인데, 이 변화의 시대에 이 글자 하나 바꾸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찬스가 됩니다. 찬스. 체인지가 글자로 하면 찬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에 찬스를,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 기회가 상상을 초월한 고수익의 기회가 많은 사람한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서두를 열어봅니다.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상의 삶 속에서 만약에 뭡니까? 보물섬 지도를 발견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보물섬이 3년 전부터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때는 뭐죠? 해적도 있었고, 동굴도 있었고, 함정도 있었고, 뭐 식인종도 있었대요. 자, 그래서 식인종한테 잡혀먹힌 사람도 있고, 해적한테 당한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죽음의 뭐라고도 써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보물섬인데, 3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해적도 다 장악이 됐고, 식인종도 다 소멸을 했고, 함정이 될 만한 것도 다 없앴고, 그래서 이제는 보물만 캐면 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메타F 그리고 메타패스는 3년 동안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지금 그야말로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여러분,
일상의 삶과 보물찾기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보물을 찾으러 떠나겠습니까?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또 하나를 소환해 봤어요. 어떤 내용을 했을까요? 그래서 메타이프 그룹에서 인생의 황금 시대를 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거의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1세대 그룹 회장님 있죠. 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세 분의 회장님을 소환을 해봤습니다. 누굴까요? 김우중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정중 회장님 이렇게 대우, 삼성, 현대 회장님들 소환을 해봤어요. 자, 이분들이 각각 많은 명언들을 남겼죠. 네, 정중 회장님 해봤어? 임자 해봤어? 뭐 이런 말도 남겼고, 김우중 회장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멋진 명언들 남겼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을까요? 진짜 직원. 저는 이제 김우중 회장님 그 산하의 대우그룹에서 직원으로 일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번 이것을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요. 자, 뭐냐? 너희는 돈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돈이 굴러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는 돈이 굴러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이거예요. 돈이 막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데 이런 경영자들한테는 돈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눈치채셨겠죠? 메타 F 그룹에서 메타패스에서 지금 돈이 막 굴러가는 게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돈이 막 굴러가고 있는 거. 예, 막 길바닥에 널려 있어. 그게 보여야 돼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돈이 막 널려 있어. 그게 보여야 돼요.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 메타패스를 봤다면 바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너희는 돈이 이 사이트 안에 지금 막 굴러다니는 거 보이지 않는가? 자, 그런데 이 돈이 굴러가는 거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명언을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대요. 예. 2000년 전에 쓰여진 음, 책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회원이 지식이 없으면 플랫폼이 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전 회원은 메타패스 전 회원은 우리 메타패스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지식들은 반드시 파악하고 가자. 그러면 거대한 성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돈이 보이고 돈을 벌고 보이니까 벌겠죠. 황금도 캐고 각자 인생의 황금 시대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지식을 가봅시다. 첫 번째, 메타페스티스 게임이란 것이 뭐냐?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이 경마를 메타버스 NFT 게임에서 재탄생시켰다. 자, 그런데 소유권이 인정된 가상의 NFT 경주마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NFT 경주마가 가상 경기장에서 게임을 펼치는 그것을 우리 이미 20만 회 이상 펼쳤죠. 이때 전 세계 게임 유저가 한 곳에서 경쟁하며 게임을 즐기는 바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될 것이다. 그런 신개념 블록체인 게임이다. 이렇게 정의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섯 가지 영역을 우리가 게임 하나 띄울 뿐인데 다섯 가지 영역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다섯 가지 영역 외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기 좀 뭐한가요? 자, 어, 강의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은 알 겁니다. 메타버스, NFT, P2E, 코인, AI, 챗 GPT. 이 각각의 따로따로의 이 거대한 시장이 우리 게임 하나 갖고 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를 빨리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NFT 경주마의 존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경주마가 있죠.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리 오늘 들어오신 분도 말 한마디는 확보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저희 또 저희 이런 연합사무실에서도 아주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했는데 자, 또 말 한마디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확보할 때 구매를 하게 되죠. 누군가 말을 내놨다. 그러면 구매를 딱 하게 되면 한 번 말을 사보면 이게 NFT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딱 샀더니 아이디가 순식간에 바뀌더라. 그리고 내용을 쫙 들려보니까 여기에 스펙들이 쫙 있더라. 100만 마리가 한 마리도 같은 말이 없더라. 등기부등본 이전하는 거, 등기 이전하는데 딱 3초밖에 안 걸린다. 이거 하려면 우리의 플랫폼의 기본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게임할 때 함께 게임 해보면 본질을 파악하게 되죠. 야, 정말 재밌다. 이 정도면 전 세계인이 열광의 도가니가 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다? 10년 남았다? 5년 남았다? 아니야. 한 달이면 열광할 것이다. 이거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메타이프로 3년 동안 많은 자회사들, 협력사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가장 큰 거 메타패스 거대한 생태계 플랫폼을 만들었고 메타이프 익스체인지 거래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 거래소가 베트남 베트남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을 날이 멀지 않다. 자, 그거 신청하기로 했죠. 거기 도전해 봅니다. 도전해서 만약에 베트남 라이센스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순간 곧바로 다음 단계는 바이낸스 한번 맞짱을 떠보자. 거래소에 1등 누군지 한번 겨뤄보자. 왜? 베트남의 이 코인 가지고 있는 인구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죠. 많은 그 외에 계열사들이 생기고 있고, 각 나라별로 법인 내고 라이센스 내고 합법적 게임 돌리고, 법인 내고 라이센스 내고 합법적 게임 돌린다. 자, 그 필리핀이 곧 이제 열리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의 설립자이신 강한철 회장님. P2E 게임으로 전 세계 재패 해보자라는 큰 뜻으로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을 설립했고 메타페스티스 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자, 우리 회장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플랫폼 양대 축이 있죠. 정도를 보니까 한 축은 거래소 플랫폼, 한 축은 회원, 즉 마주 회원을 먼저 만들었지. 그리고 아레나 스타디움이라는 경기장, 그리고 경주마, 메타이프 토큰, 메타이스 토큰 등을 만들어서 4차 산업에 발맞춘 그런 게임 회사로 만들어가고 있다. 기존의 3차 산업 게임 회사는 이제 우리 메타 F 그룹에 와서 4차 산업 게임이, 블록체인 게임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배워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바로 이 유저 그룹이 완성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회사 역시 승승장구하면서 고수익이 일어날 때 그때 많은 대기업 회장들이 우리 게임 회사에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냐. 왜냐? 우리는 세계 최초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만 경주 확보했고 1000만 회원을 달성을 목표로 가고 있고 현재 메타버스 NFT 세계 게임 세계 재패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그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 경마를 이제 메타버스 시대, NFT 시대, PT 시대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경마, 온라인 경마 있었다면 이제 메타버스 NFT 경마가 본격적으로 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 만든 6가지 의미가 있죠. NFT 경주만을 탄생시켰다는 거. 세계 최초로 홀짝 게임을 경마에 도입했다는 거. 오프라인 게임을 온라인에서 창조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우리 경주마에다가 AI, VR, 홀로그램을 장착하면서 첨단 기술을 동원하면서 지능 지수를 뛰어넘어서 감성까지도 도입한 그런 생명을 메타버스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향후에 e스포츠 게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만의 독특한 게임머니를 넘어서서 이제 가상화폐 시대까지 완벽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는 거죠. 확장성, 투명성, 수익성, 효율성, 말의 속성 등에서 자, 기존의 경마 못지않게 가고 있다. 그 중에서 확장성은 160개 나라가 동시에 열광하실 때가 곧 올 것이다. 투명성은 블록체인 게임이기 때문에 단합이 불가하다. 어떤 게임에서도 단합이 불가하다. 그런 것이 실현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최고인 것. 참여자에게 수익 최대로 준다. 즉 마주에게 최대의 수익을 준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대의 강점이다. 만드는데 한 개만 만들면 다음에는 저비용 고효율이다. 그리고 현재 실제 말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84가지의 속성을 집어넣었죠. 우리 현재 살아있는 오프라인의 말은 노화와 도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많은 수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은 100만 마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지도 않는다. 다만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서 게임에 있는 합체합성만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20만 마리 정도가 된다면 더 이상은 고정이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E가 경마도에서 러닝 투 언, 달리기만 해도 돈을 번다. 내 말이 달리면 10만 원을 벌어, 5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고, 억대를 벌어왔으니 그 바로 런 투 언. 이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날이 멀지 않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프라인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면 기존의 게임은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 그런데 우리가 펼치는 게임은 단지 게임 하나 띄울 뿐인데 3차 산업만이 아니라 우리는 게임부터 시작하지 않았죠. 3차 산업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건 뭐죠? 가상세계에서 1차 산업부터 시작했죠. 독특합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어냈을 때 인간은 1차 산업부터 시작했죠. 농축산업, 임업, 어업, 광물 뭐 이렇게 1차 산업부터 하다가 2차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3차, 4차 옮겨갔죠. 자, 우리도 똑같이 1차 산업부터 뭐부터? 교배부터. 소위 메이팅 파밍, 교배 농사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이것을 이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산업, 3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그런 게임입니다. 자, 말이 게임을 뛰면 그래서 베팅 그룹들이 베팅을 하면 3차 산업이죠. 그런데 여기에 3차 산업이 뜨면서 뭐가 뜬다? NFT, NFT 아이템 2차 산업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은 어디서? 4차 산업에서 메타 F, 메타 S, NFT 경주만 이게 바로 4차 산업이죠. 가상화폐. 자, 여기서 우리는 폭발적인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조직을 얼마나 구축했느냐 이것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은 타사의 일반 타사의 10배에서 50배 수익이 된다. 자, 이런 걸 모두 총괄해서 물서비스 영역, 금융 영역이라 나눈다면 메타캐시라는 게임머니의 메타F 토큰만으로 수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크립토까지 장착하면서 완전한 환전 체제를 이루면서 간다. 그래서 금융 체제까지 완성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은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누가 사업하려면 여기 와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사업해야 더 사이즈를 넓힐 것이냐, 더 파생 상품을 넓힐 것이냐.
모든 산업 분야의 무한 확장성을 가진 회사가 드디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뭡니까? 결국 영업이익, 그거 단순한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뛰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죠. 임용이 금상을 받았다. 단순한 상이 아니었죠. 그로 인해서 5억을 받았다면 지금 500억 부자가 돼 있대요. 왜? 광고 수익이나 그로 인해서 발생된 행사 수익이 과거에 아마추어 때 행사하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잘하면. 그런데 지금 프로가 돼서 행사를 하면 1억, 2억, 5억 이렇게 받고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게임 하나 띄웠을 뿐인데, 메타버스 NFT 게임을 만들어서 3년 동안 대작을 만들어서 게임 하나 띄울 뿐인데, 이것이 성공했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메타버스 NFT, 비트코인, AI 전체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이 올라온다. 누가 말했을까요? 네, 대기업에서 우리 거를 보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기본이 대중이 과연 얼마나 열광하느냐. 그런데 오늘도 4시부터 6시까지 게임 진행했죠. 저희 이 연합사무실에서도 한 2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게임을 했는데 열광의 도가니였죠. 예, 대단합니다. 함성 소리, 또 때론 탄식 소리, 때론 뭐 고함 소리, 뭐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였죠. 대중은 열광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모습, 이러한 문화, 오늘 4시에서 6시까지 일어난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각각의 지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어디로 확산된다? 필리핀으로 확산되고 미국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 글로벌로 확산될 것이다. 마치 싸이의 말춤이 전 세계를 뒤엎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 경주 게임이 전 세계를 뒤덮으며 열광할 것이다라는 것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열광이 커지면 우리 메타페스트의 게임은 대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본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동안의 상황은 어떨까요? NFT 토큰 만들어놨고 캐시로도 활용하고 있고 F 토큰 분배되었고 S 토큰을 분배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것을 쫙 모아보니까 생태계 얼마 이미 일조에 도달했다. 그런데 자, 3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많은 효연이 들어왔는데 투자도 이루어지고 경제활동도 이루어졌는데 정말 정말 대단한 것은 회사가 부채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작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거의 300억 이상 가는 그런 대작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그 게임으로 인해서 3조 넘어서 10조 넘어서 50조 넘어서 100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경기장은 이미 20만 주행을 됐죠. 마주연 20만 명이 됐고 80여 개의 나라에서 이미 우리 회사를 방문했고 지금 게임이 완벽하게 뜨기 전까지 뜨길 때까지 대기하고 있죠. 해가 지지 않는 플랫폼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조는 이미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글로벌에 대기업 수준으로 이미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제 그것을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전 세계 일반인에게 평가되고 즐기고 그리고 떠오르는 그 시간만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떠오른다면 대기업 수준으로 확실하게 떠오른다면 우리는 초인류기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비전이죠. 그러나 이러한 결과 속에서는 3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과정이 있었죠. 정사가 있었다면 야사도 있죠. 많은 야사들이 있고 드디어 우리는 만들어냈고 메타버스 왕국의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약 한 9개 정도의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로서의 위상을 만들어냈다. 구체적인 것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거의 원형이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모든 분야에서 수익이 이제 창출되고 있는 중이죠. 즉, 마지막 단계가 우리 말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건데, 말이 나가서 솔찬게 벌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수익 구조라는 차원을 한번 전체 시각 속에서 보자 이거죠. 일반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있다.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판다. 또는 뭐 전자회사가 텔레비를 판다. 또는 뭐 식품회사가 식품을 판다. 그럼 뭐죠? 텔레비가 됐든 SNS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때리죠. 자, 그러면 그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영업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러면 영업점에서 뭡니까? 관리 직급이 있어가지고 영업점에 가면 거기에 뭐 점주가 있을 때고 그 밑에 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판매 수익을 나눠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일반 기업의 판매 방법. 지금 건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 영업점, 무점포로다가 영업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낫다 하면서 나온 게 뭡니까? 네트워크입니다.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두 개 정도 회사는 뿌리 내렸나요? 애터미 정도는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회사는 뿌리를 못 내려요. 미국에서 거대한 기업도 한국에 들어오면 뿌리를 못 내리더라고요. 몇 개 회사들은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못 내려요. 자, 그렇다면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자, 수익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자. 우리가 네트워크 아니다. 뭐가 다른가? 우린 금융 아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데? 우린 게임 회사다. 그러면 우리 게임 회사는 뭐가 있는데? 근데 게임 회사지만 또 다른 대기업의 게임 회사가 또 다르더라고요. 엑시 인피니티의 P2E 게임보다 또 달라요. 더 또 진보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가 뭐냐 이거죠. 구조. 물류대 쪽은 딱 보니까 산하 조직만이 수익의 원천이에요. 산하 조직. 자, 그래서 마케팅이 막 변화 발전하면서 지금의 대세는 뭐 바이너리 또는 뭐 추천 1대에서부터 5대까지 아니면 추천 1대에서부터 20대까지 한 사람이 20대 밑에서 누가 매출을 했을 때 20명이 날아가고 막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장점이라면 빨리빨리 먹어줄 때는 것 같아. 그런데 단점은 줄서기 불로소득이 되다 보니까 진짜 소득자가 거의 안 나오는 거야. 이유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물류 네트워크가 한계가 있느냐? 물류 네트워크는 소비자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 기업 뭘 파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소비자 구축해야 돼. 물류 네트워크 소비자를 구축해야 돼. 그런데 한국의 물류 네트워크는 이게 구축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매출밖에 없어. 월 1회 매출. 아무리 조직을 100명 가고 1000명 가도 그중에 월 1회 매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이 되더라. 자, 그래서 한계가 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소비자 구축이 한국에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돈들이 안 되고 조직도 무너진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로 갔어요? 소위 금융 네트워크로 갔어요. 펀드라고 옛날에 표현했었는데, 물론 네트워크 했던 사람 쳐다보지 않다가 갑자기 최근에 뭐 코인이 나오면서 금융 네트워크로 갔어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금융 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이냐? 산하 조직 똑같다. 그런데 또 하는 게 있죠. 본인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금융 네트워크, 산하 조직 플러스 금융 투자. 본인 투자. 회사에 투자하고 배당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산하에서 뭐가 투자가 들어가든 내가 투자하든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지금 대세예요. 데일리 마케팅 유행합니다. 그런데 투자로 수익이 안 나더라. 코인이 들어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이 마케팅을 커버할 수익성이 없다는 거. 코인도 생태계를 형성을 못시킨다는 거. 결국 결론적으로 금융 네트워크는 희재 쌓기 정도더라.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왔어요. 특히 금융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왔어요. 조직 무너지더라. 조직 돈도 안 되더라. 자, 내가 투자했더니 회사가 수익성을 못 내고 뭐 얼마나 주다가 무너지더라. 자빠지더라. 이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변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똑같이 알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회사가 아니죠. 이런 네트워크, 소비자 구축 안 되는 이런 네트워크 아니고 불로소득 줄서기 그런 거 아니고 수익성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생태계 없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냐? 그럼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생태계가 있느냐? 소비자 구축 되느냐? 자, 이걸 보자. 이거. 선을 그어봅시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뭐냐? 본질이 생산과 소비를 하는 경제 활동이 주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1차 산업부터 시작한다 했죠. 1차 산업을 하면서 NFT 경주마를 누가 만들어냈죠? 회사는 시스템 돌렸고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우리가 나의 안말과 옆집의 순말이 만나가지고 교배를 하면서 생산을 해냈죠. 우리가 생산해낸 겁니다. 끊임없이 생산해서 어느 정도까지 100만 마리까지 우리가 생산해낸 거예요. 생산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 말이 조금 있으면 곧 출전해 회사가 돌리는 시스템 속에서 수익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 말의 생산과 수익 때문에 곧 아이템이 쏟아져 나면 우리는 뭘 하죠?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엄청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모든 마주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고 무한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게임이 돌아갈 뿐인데 여기에 그냥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구축되고 소비자라 하면 월 1회 매출하는 사람이 소비자인가요? 소비자 아닙니다. 최소한 소비자는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또는 뭐 휴지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게 소비자죠. 애터미 정도는 거기에 구축된 것 같아요. 다른 회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 우리는 뭡니까? 매일같이 아이템을 사기도 하고 또 나중에 팔기도 해요. 어떤 거는 생산도 하고 돈도 벌고 소비도 한다. 이런 생산 소비 경제 활동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무슨 회사죠? 게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장려하지는 않죠. 생산 소비 경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뭐죠? 바로 이런 메타버스 게임계의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메타버스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구조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뜨기 시작한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은 뭐죠? 레이싱 게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4시에서 6시까지 해봤죠? 누구나 쉽게 우리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자, 그런데 이분이면 감동을 느낀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배팅 수익도 가져가더라. 열심히 즐기고 게임을 하다 보면 벌써 엔돌핀, 도파민이 팍팍 일어나죠. 스트레스가 쫙쫙 풀립니다. 즐겨야 됩니다. 자, 이것이 게임이다. 우리 게임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 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거 경기장 운영권까지 회사는 우리 사업자에게 준 겁니다. 채널화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다. 자, 이런 사업동들이 여기저기에 있죠. 여기저기. 여기에 저기에 있는 것을 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너희들은 돈이 굴러가는 것이 안 보이냐? 이런 말이 자꾸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본인 투자로 와보자, 이거. 우리는 본인 투자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이거죠. 그런데 금융 네트워크의 그런 투자가 아니다. 자, 뭡니까? 메타 F 토큰하고 메타 S 토큰이 본인 투자 개념입니다. 투자하고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동일하게 수익이 나온다. 메타 F 토큰은 뭡니까? 생태계가 뜨게 되면 거기 값이 뜰 거고 거기 값이 뜨면은 그것이 수익이죠. 그리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많이 늘려놓기도 했죠. 자, 그런 효과가 있었다. 메타 S 토큰은 뭘까요? 회사가 아이템, 거래소 수수료 등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메타에스 토큰 가진 모든 분들이 함께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질 수익을 달성했을 때 분배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메타에스 토큰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산하 조직을 형성했다. 야, 산하 조직 형성하니까 다른 데 10배에서 50배 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까? 왜? 어떻게? 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1대에서 2대, 3대, 4대, 뭐 여기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딱 추첨 1대만 올라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일반 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대, 나의 2대 나한테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10배에서 50배를 될까? 왜?
진성 회원을 내가 추천을 해서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는 2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2명도 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20명, 100명 소개해서 20명 만들어냈으니 바로 게임 회사다. 그래서 20명의 진성 회원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 다른데 네트워크에서 1000명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아이템 사고 매일같이 경주마를 뭐 사고 팔고 하고 매일같이 출전 수익을 남기고 하는 생산 소비 경제 활동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다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에이전시 위주의 산하 조직을 만들면 되고 이것을 만들어낸 미국의 누구는 85억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융복합 부재 고수익을 달성했다. 한국도 이미 뭐 5억을 넘어서 뭐 10억을 이제 넘어서 아마도 내년 1월부터는 10억 넘는 분들이 여기저기 나오면서 30억, 50억 번업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익 구조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크립토, 우리 보면 경주마 구매, 경주마 출전 수익, 또 아이템 육성 관리 수익, 크립토 카드 뭐 구입했을 때 수익,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이스 토큰, 주식형 지분 토큰 2,000개 이상이면 배당 받는다. 메타이프 토큰 생태계 형성됐을 때 올라간다. 이런 거죠. 에이전시에 도전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익에 관한 거 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마 이제 배팅이 활성화되면은 뭡니까? 출전 수익이 높아질 거고 경주마 가격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아이템이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 메타에스 토큰 배당이 올라갈 거고 메타에스 가격이 올라가고 크립토카도 환전이 된다. 연말 컨퍼런스에 내가 50명을 들어갔다, 100명을 들어갔다 말 한마디를 받게 됩니다. 그 한마디를 자, 그래서 100명이 모시고 가면 100명이 말 한마디를 다 확보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아이템을 사야 되죠. 왜? 말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출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사가지고 출전을 시키게 되면 아이템을 샀다. 그러면 내 산하에 100명이 샀다. 아이템 보너스가 올라오죠. 자, 그런데 말 한마디가 나갔더니 어떤 말은 10만 원 벌어왔어. 어떤 말은 50만 원 벌었어. 어떤 말은 100만 원 벌어온 말이 있어. 어떤 말은 꽝 나는 말이 있어. 자,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뭘 한다? 자, 내가 모시고 와서 말 한마디 받은 그분이 말 구매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야, 한 마리 갖고 안 되겠어. 10마리, 50마리, 100마리 막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 구매 보너스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 중에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뭘 한다? 베팅을 하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나에게 베팅 보너스가 또 올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온 보너스, 캐시로 올라가겠죠. 그 캐시는 우리가 환전 체제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날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원천, 배팅 활성화됐을 때 경주가 출전 시기는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레이싱 베이스 할 때 뭐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올라가는데 이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갑니다. 필리핀이 뛰게 되면 70에서 700만 원. 미국이 뛰면 700에서 7천. 온라인 경마 브랜드화까지 됐다. 한 마리가 나가서 실제 1등 했을 때 1,000만 원 버는 날이 멀지 않다. 그런데 잘하면 1억까지 갑니다. 라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why,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를 좀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띄우기를 어디서부터 띄운다? 필리핀에서부터 띄울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 왜? 필리핀을 보니까 동남아시아의 카지노 천국이다. 동남아시아. 필리핀 쭉 보니까 분포도를 보니까 거의 뭐 필리핀이 55개, 55곳 단위가 곳이에요. 55개의 카지노가 네, 동남아시아 최고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우리 말경주 게임은 바로 카지노의 입점에서 그 카지노에 있는 게임들과 더불어서 함께 클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지금 시청해 놓은 상태고 그게 나올 바로 직전이죠. 카지노까지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센스죠.
자, 55개 카지노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600개 스포츠바를 만들겠죠. 거기서 뜨기 시작한다 한다면 거기서 엄청난 배팅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카지노에서 배팅하게 되는 이 시스템입니다. 카지노에 이런 시스템으로 카지노 배팅 시스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즐거운 현실을 볼게요. 경주마 수익, 예, 배팅 분배 기준이 있는데 예, 12%가 경주마 상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12% 중에서 1등이 8%. 그렇다면 경주마 수익은 현재도 평소에 조금 많이 몰리면 2만 캐시 배팅 들어가더라. 그랬을 때 1등하면 20만 원. 이제 바뀐 후에는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런데 지금 레이싱 게임 할 때 최고 10만 캐시까지 가죠. 자, 그러면 1등 했을 때 드디어 8천 캐시, 100만 원 벌었다라는 사람이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 주변에서 아직 없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못 뽑았는데 이런 분 나올 거죠. 자, 그런데 필리핀이 뜨기 시작했다. 라이센스 나가지고 아마 내년 1, 2, 3월쯤에는 이게 일상화되지 않을까 보는데 필리핀이 떠가지고 100만 캐시 한 1억 3천 정도 배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1등 했을 때 8천만 원씩이 올라간다. 자, 그런데 1천만 캐시 정도 아니야. 3억 정도의 배팅이 들어왔다. 이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과천경마자 한 30억 정도 된대요.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이 떴다 그러면 30억도 넘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13만 배팅이 들어와도 1등하면 2억이 된대요.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로또 그 이상이죠. 로또 그 이상입니다. 1억이 된다는 꼴찌를 해도 280만 원. 이것은 수학적 통계인데 충분히 가능한 수학적 통계죠. 자,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시 재분석해보니 실제 경주가 출전한 말만 갖고 48마리가 출전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한 마리가 벌어오는 말이 자, 이런 통계치를 쭉 내가지고 좀 떴을 때 내년 한 3월에서 6월 정도 됐을까요? 그때 되면 한 마리가 한 달에 벌어오는 게 8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말의 가치 8천만 원. 자, 이런 날이 분명히 오리라 봅니다. 최소한 경주에 출전한 말의 가치는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그냥 지나친 말이 돈으로 보여야 돼요. 말 한마디? 야, 이거 좀 6개월은 좀 빠른가요? 이거 1년 후? 뭐 조금 더 길게 3년 후? 8천만 원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돈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비전이 되고 그게 보이면 작은 거, 자주비한 거, 안 보여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방 시간이 가네요. 마지막으로 뭘로 정리할까요? 요거로 정리할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것도 통계를 뽑아봤어요. NFT 경주마, 메타에프 토큰, 메타이스 토큰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성골 계급에 올라가면 100억이 가능하다니까. 100억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연말 또는 내년 1월 정도까지 준비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3월 이후에 성골이 되려면 그때 시작해서 성골 된다. 쉽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언제까지? 내년 제가 예상할 때 올 연말 또는 내년 1월 또는 내년 2월 뭐 요 정도 내년 1월까지는 골든타임이 아니겠냐.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바꾸자. 평생 소득 얼마였나? 내 소득이 평생에 20억 벌었다. 그럼 우리는 뭐 얼마? 몇 년 동안? 1년 동안 한번 평생 소득 벌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의 메타F 국가의 만남이 과연 어떤 걸까요? 인생 조명탄이 되셨습니까? 자, 인생 조명탄이 될 정도로 메타F 국가가 만나서 인생의 조명탄을 터뜨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줌 미팅 여러분과 함께 해본 이 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